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몇 가지 중요한 뉴스를 모아서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벨기에 미 국채 투매하다. 아레스토비치, 젤렌스키의 측근이었죠. 우크라이나 끝났다. 그리고 미국의 전쟁 기획서 딥스테이트 코어에 있습니다. CF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여기서 정신승리 방안을 궁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딥스테이트는 우크라이나 전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경고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할 거냐, 푸틴과 함께 할 거냐, 이런 경고를 했죠. 여기에 시진핑은 푸틴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미국에 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번에 푸틴의 방중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1, 4분기 1월부터 3월 말까지입니다. 중국은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의 미국 국채를 투매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난 1년 반 동안 금을 대거 매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은값도 급등하고 있는데 어떤 세력들이 은 역시 매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자원 가격이 오르면서 은 가치도 어느 정도 올랐지만 그러나 금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 동안 이 파라볼릭하게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미국 국채를 투매한다,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1, 4분기 때 역사상 가장 많은 액수의 국채를 팔았다, 이것이 화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지난 1, 4분기 1월부터 3월 말까지입니다. 530억 불치 미 국채를 투매했습니다. 중국이야 지난 1년 반 동안 쭉 팔아왔습니다. 그런데 벨기에, 사실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벨기에라는 나라, 이 중국과 경제 규모가 이제 비교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벨기에가 1, 4분기에 무려 220억 불치의 미국 국채를 투매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각국들도 미국 국채를 이렇게 은밀하게 팔고 있습니다. 제대로 팔지 못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미국 국채를 팔아서 엔화를 방어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계속 일본에 압력을 놓고 국채를 팔지 마라. 그리고 미국이 통제하는 IMF, 월드뱅크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일본에 압력을 놓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 달러 가치가 언제쯤 이렇게 이제 가속도를 붙여가면서 하락하게 될 것인가. 자, 이것이 이제 제 주 관심사인데, 일본 엔화는 아직까지 이제 바닥에서 기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 국채에 대해서 매도를 한다, 이런 경우 이것이 좀 가속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미국 국채 수요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매도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방위적인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수치에 가장 놀라운 것은 벨기에입니다. 벨기에가 220억 불치를 팔았다. 그리고 이 러시아에서 어떤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아이덴티컬한, 이제 뼈와 아이덴티컬한 그런 복원용 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환자가 총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뼈의 일부분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을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세계 최초의 이 뼈와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뼈와 동일한 구조의 그런 뼈를 재생할 수 있는 재생 젤이라고 합니다. 볼고그라드 주립 어디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잠깐 이제 코땡땡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러시아 역시 하얀 신을 만들었습니다. 스푸트니크. 그런데 이 스푸트니크는 부작용도 별로 없고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미국이 만든, 독일이 만든 그 하얀 신 아시죠? 그것보다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세계는 이 러시아의 하얀 신을 철저히 막아왔습니다. 만약 탓에서 올라온 이 내용이 맞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실제 임상에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한다, 이 경우는 러시아는 세계 최초의 뼈 재생용 젤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바키아 피초 총리, 저는 피코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리지널 발음은 피초라고 합니다. 그렇게 불러줘야 되죠. 이 피초 총리에게 총을 쏜 범인, 그런데 이 범인의 부인이 이 우크라이나의 이제 비밀 경찰이죠. 이 친구 부다노프죠. 이 친구랑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의 비밀 정보국과 이렇게 전화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범인인데 이 사람 범인의 아내가 이제 우크라이나랑 비밀 연락을 했다는 거죠. 아직까지 우크라이나가 사주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계속 이 우크라이나랑 연관관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측근 아레스토비치죠. 이 아레스토비치는 프랑스 남부 이 모나코 있죠. 이 몬테카를로 근처에서 살면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우크라이나 반정부 인사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습니다. 100만 명이 넘게 이 사람의 채널을 보는데, 이 젤렌스키는 배우이기 때문에 악수하고 그리고 연설을 하는데
그 다음에 그의 직업, 그의 일은 이제 종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검토한 정보가 올바른지, 주문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배우이기 때문에 미국과 나토가 시켜준 대로 읽고 행동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지 않는 거죠. 기본적으로 젤렌스키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관심이 없는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아레스토비치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무능한 도덕적 괴물에 의해서 통치되고 피를 훔치고 결정을 내릴 수 없고 긍정적인 동기를 국민들에게 부여할 수 없고 그리고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위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능, 절도,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할 수 없음에도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키는 이런 무능한 정권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 배우는 누군가요? 나토와 미국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공화국은 끝났다. 앞으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더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무너질 것이다. 아무리 희생을 해봐야 우크라이나를 재생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유일한 질문은 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는가? 무엇을 위해서? 자, 이런 질문을 끝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싸웠을까요? 미국과 나토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러시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물론 러시아를 일정 정도 약화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에게 전략적인 패배를 가할 수가 없죠. 러시아 국민들은 더욱더 똘똘 뭉쳐서 더욱더 강한 나라로 거듭났습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나토와 미국의 대리군답게 이제 열심히는 싸웠는데 철저하게 파괴되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될 것이다. 이것이 순리에 맞습니다. 다시 이 마더 러시아의 품으로 안기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우크낙지의 본체는 갈리시아 지방입니다. 그리고 갈리시아 지방은 역사적으로 러시아가 점령한 적이 없습니다. 잠깐 히틀러가 이제 침공을 해서 폴란드를 먹었을 때, 이때 폴란드의 남은 부분, 그 이쪽까지는 이제 독일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점령을 했죠. 그래서 폴란드를 분할했습니다. 그때부터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하는 독소전쟁이 시작되는 그 시점까지 짧은 기간 2년, 그 기간 동안만 러시아는 이제 갈리시아 지방을 점령을 했었죠. 갈리시아 지방에 있는 우크낙지들, 이들은 원래 이쪽 독일 편입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반 폴란드였죠. 그리고 러시아 지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갈리시아 지방은 나중에 독립을 하든지 폴란드에 던져주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러시아가 갈리시아 지방까지는 먹으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낙지 본색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신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5년 4월 26일입니다. 독일이 완전히 패망해가는 그 시기입니다. 이때도 우크낙지들은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트라이던트 뉴스페이퍼, 이 나치들, 독일을 추종하는 나치들입니다. 이들이 신문을 발행했는데, 자, 이 결정적인 시간인데 이 천재적인 히틀러는 결국은 이길 거다. 이 신문이 나오고 일주일 뒤에 히틀러는 자살을 했습니다. 이 우크낙지들은 최후의 순간까지 히틀러에 충성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본색,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서구, 나토 국가는 이 나치 세력들, 우크라이나 나치 세력들, 갈리시아 지방에 있는 이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1945년부터 소비에트, 그 이유는 러시아를 찌르는 그런 이제 탄환으로 개조를 해오고 이제 새를 키운 거죠. 무장하고 무기도 주고 자금도 주고. 결국 이 나치 세력들이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을 한 겁니다. 무엇으로? 폭동으로. 마이단 폭동이죠.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평범한 우크라이나인들, 러시아와 비교적 원만하게 지내면서 서구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기대했던 평범한 우크라이나인들, 이들을 나치 세력이 지배를 하면서 지금 같은 이런 파국을 맞이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CFR로 돌아가겠습니다.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이것은 미국의 전쟁 기획소로 불립니다. 위원회 자체 이름은 이제 대외정책, 미국의 대외정책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외정책의 제1의 안건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전쟁 아니면은 경제제재인데 기본적으로 경제제재도 광의의 전쟁 안에 포함됩니다. 결국 CFR은 전쟁 기획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CFR은 락카펠러가 엄청난 돈을 투자했죠. 미국의 딥스테이트 세력이 컨트롤하는 싱크탱크 최정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CFR의 방향이 사실상 미 국무부 그리고 펜타곤, 백악관 이런 데로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차드 하스 유명한 네오콘입니다.
그런데 이 결국 CFR이나 뭐 그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리차드 하스 이런 애들이 러우전에 있어서 사실상 포기한 겁니다. 손을 들은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어떤 승리의 방정식 이것을 새롭게 만들자. 자, 이제 졌다. 미국이 졌다. 나토가 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을 승리로 포장하자. 패한 주제에 그래도 이제 자존심은 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긴 것처럼 포장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미국은 그런 방식으로 마무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도 대표적입니다.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패배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헛소리를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쫓겨서 나온 겁니다. 이 내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이크 설리반이나 그리고 미국의 강경파들 이들은 2025년까지 전쟁을 이어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수다. 리차드 하스는 뭐 설리반이나 이런 애들 훨씬 위에 있는 놈입니다. 싱크탱크죠. 리차드 하스는 실제 상황에 근거를 두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러시아를 물리칠 수 없다. 크림반도나 이런 땅을 되찾을 수 없다. 그런데 무언가 승리라고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승리했다라고 선언하고 이 목표를 위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달려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성공을 재정의해야 된다. 무엇이 성공이냐? 자, 여기에 한반도식 분단이 나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군사력을 통해서 크림반도와 동부 지역을 해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이겨야 됩니다. 미국도 이겼다라고 해서 이것을 마무리해야 되죠. 이때 성공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 크림반도나 돈바스 지역 이쪽은 우크라이나 영토야. 이런 주장만 하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싸우지 않고. 이런 주장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 상황을 만드는 것. 이것은 일단 휴전을 하고 서쪽의 우크라이나를 보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야, 크림반도는 내 땅이야. 뭐 이런 것을 주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야, 이 정도는 보호하지 않았냐.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향후에 되찾을 거야. 이런 믿음을 세계인들에 주는 거죠. 결론적으로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패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선전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이런 방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패했습니다. 처절하게 패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베트남에서 패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전투에서 미군은 이 베트콩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 이런 주장만 하고 있죠. 패배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패배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에서도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이 패한 겁니다. 그러나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미국 네오콘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한반도와 키프로스, 한반도도 이제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고 키프로스도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키프로스 그리고 위에 터키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분단하고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계속 주장을 하게 만든다. 이런 상황을 이 성공으로 정의를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뭐 정신 나간 거죠. 사실상 이 미국의 지금 뭐 지배 세력들은 정신 착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윌 슈라이버가 올린 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플리시우스가 이런 사진을 올렸는데 르비프 근처에 대규모의 이제 지하 천연 가스 저장소가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에너지 보관소, 저장소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데 이것을 킨잘과 이제 몇 발의 미사일을 조합해서 날려버렸습니다. 이 동유럽에서는 최대 규모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인프라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윌슈라이버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한 달 반 전에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전략적인 피해를 입혀야 된다. 러시아의 인프라를 공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는 이런 공격으로 응수를 했죠. 그리고 하리코프 전선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볼찬스크는 거의 다 함락했습니다. 지금 이제 마법 작업, 소탕 작업이죠. 아직까지 탈출하지 못한 우크라이나 군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는데 이들을 마법, 이제 청소하는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립시 역시 빠르게 이 러시아군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지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볼찬스크도 그렇고 립시도 그렇습니다. 고지대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저지대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우크라이나군이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고지대에서 계속 포를 쏘는 거죠. 그래서 립시는 매우 빠르게 함락될 것 같습니다. 립시가 함락되면은 그 다음 이 하리코프 전체는 러시아 포병의 이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아주 싸구려 뭐 몇십만 원짜리 152mm 포탄 이런 것을 무한대로 마음껏 하리코프에 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리코프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죠. 그리고 볼찬스크를 점령하고 이제 러시아군이 쭉 밀고 내려오게 되면은 이것은 이지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역시 이제 하리코프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암체 워로드가 올린 글인데 뭐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있으니까 한번 정지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고지대, 립시의 북쪽 고지대 그리고 볼찬스크의 고지대 점령하고 이제 남쪽으로 시원하게 이렇게 포만 때리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방어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이 우크라이나군에 그동안 이제 예비대가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이 진격하다가 조금 이제 속도를 늦췄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전쟁 수행 방식을 보면은 어떤 고지가 위험하면은 거기에 이제 계속 병력을 보냅니다. 계속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을 갈아버리죠.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넣어서 뭐 엄청난 피해를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입혔습니다. 하리코프 역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예비대를 빼와서 립시 그리고 볼찬스크 쪽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중요한 교두보를 장악했기 때문에 이들은 뭐 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또다시 많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죽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원된 러시아 부대가 많지 않다. 이것은 계속 이제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한 3만에서 5만 명 정도. 이런 적은 병력으로 하리코프를 뭐 점령한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기습적으로 쳐들어왔을까? 우크라이나군이 비어 있다는 것을 봐서 그렇다는 거죠. 자, 여기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이제 하르키프 북쪽에 이렇게 모였을 때 우크라이나 병력이 많이 없다라는 것을 미국은 이렇게 관찰을 하고 젤렌스키에 경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결국 그 허점을 러시아군은 읽고 빠르게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립시나 볼찬스크를 점령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점령하면은 하리코프 포위에 이제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기습 공격이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리코프를 점령하려는 그런 작전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서지 역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러시아군이 립시에서 중요한 지역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제 고지대입니다. 남쪽의 시 쪽으로 시원하게 때릴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여기서 이 고지대에 있는 러시아 포병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메틀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메틀락은 이제 이 조지 W 부시 때 그리고 레이건 시절 때 외교관을 했습니다. 특히 레이건 시절 때는 주 러시아 대사를 했습니다. 이 메틀락은 베테랑 외교관이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전 종식에도 나토가 유지된 이유는 독일이 힘을 키워서 비정상적으로 행동한다. 이제 유럽의 패권자가 된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이런 인식이 이제 영국과 미국, 뭐 그리고 주변 이제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공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토를 동부로 확장시키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정책, 이제 아버지 조지 W 부시 때까지도 이런 약속은 잘 지켜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약속이 와르르 무너진 게 사실은 이제 아들 부시 때죠. 그때부터 네오콘 세력이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90년대 중반에 네오콘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면서 뭐 폴 월퍼츠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클린턴에 영향을 주고 일부 국가들의 나토 편입 이것은 추진했습니다. 뭐 발틱 3국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워낙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뭐 러시아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메틀락은 이때 당시 이제 국무부에 있었습니다. 자, 어떤 약속을 했습니다. 나토를 동쪽으로 팽창하지 않겠다. 그렇게 러시아는 알고 있는데 미국이 갑자기 이제 나토를 동쪽으로 팽창시킵니다. 이때 러시아는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다른 국가가 한때 통제하고 있던 지역으로 군사 동맹을 확장한다. 이것은 다른 국가의 러시아를 의미합니다. 주권과 독립을 위협하는 것으로 비춰지게 된다. 이것은 중요한 실수다. 이것을 메틀락 대사는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1차 세계대전 때 왜 참전했는가? 이때 독일이 실수를 했습니다. 독일이 반미 동맹을 만든다고 하면서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멕시코를 포섭해서 미국을 찌르는 어떤 대리군으로 개조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미국이 먼저 이제 독일을 치기 위해서 1차 대전에 이제 유럽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메틀락 대사는 우크라이나로 나토를 확장하는 것, 만약 확장을 하게 되면은 러시아와 반드시 충돌하게 된다. 자, 이런 레드라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 이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우크라이나가 나토로 넘어가는 거,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메틀락 대사는 미국에 일침을 가합니다. 미국이 이제 공산주의 국가처럼 변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방어적인 자세로 이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공산주의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이 공산주의 같은 그런 공격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세계 각국 여러 나라를 이렇게 공격을 가하고 있는 거죠. 전통적인 국제법에 따르면은 주권 국가가 있으면은 외부 세계에는 그 주권 국가 내부의 정치 문제라든가 이런데 어떤 강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압력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자, 한 국가가 이제 내부 정치 시스템을 바꾼다. 이것은 그들 국민들이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외부에서 너희 나라 정치 체제 바꿔, 너희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잖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국가 주권에 대한 침해라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분쟁과 분열, 내전, 쿠데타, 폭동, 이런 것 배후에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이 어떤 민주주의를 포장해서 어떤 정치 체제를 강요를 하고 현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태도, 이것은 과거에 공산주의 확산이라는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 세계 공산주의 수출에 주력했던 그런 공산주의 같은 공격적인 태도를 지금 미국이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미국을 괴물로 만들고 세계의 어떤 이제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메틀락 대사는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 나이가 94세라고 그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채널은 유튜브 수익 창출 정지로 광고나 멤버십 없이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만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작은 목소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